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족 여러분들,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 또 행복한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 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와 또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을 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핵심 포인트 각각 3가지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 또 경매로 낙찰받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유권 그리고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가 있는지를 꼭 체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가 쉽게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말입니다. 다만 과거에 임장 특강을 하는데 당시 대학교 4학년의 한 여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제3자의 소유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제3자의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아무나 쉽게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의 소재지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그냥 등기소 등등을 통해서 쉽게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갑구에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유자가 가령 설춘한이구나, 이 사람의 주소지는 어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소유자가 설춘한인 거니까 매도인 설춘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통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갑구에 뭐가 많이 있냐면 통상은 압류나 가압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을구에는 통상 근저당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매매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안 할 거라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근저당권을 말소해라, 또 압류를 말소해라, 가압류를 말소해라, 이렇게 매도인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알아서 없애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돼야 될 것 같고 매수인이 원하는 바대로 말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경매는 어떻습니까? 경매는 사실상 소유자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등기부상에 앞서 얘기한 압류나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이 있다면 사실 또 경매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경매는 소멸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냥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모두 효력이 소멸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한 다음에 해당 경매계에다가 그 가압류 2개, 그 압류 2개, 그 근저당권 2개 말소시켜주세요. 소정의 비용만 내면 그냥 소멸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또 경매로 낙찰받을 때 등기부 등본 체크는 일단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만 먼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 명도 문제가 다릅니다. 통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한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잔대금을 다 주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뭐 줍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서류를 주겠죠. 또 기존에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를 또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갭 투자라고 한다면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죠. 임차인을 떠안고 사는 것이니까. 통상은 그렇게 진행을 한다. 반면에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가 잔대금 납부한 다음에 낙찰자가 알아서 기존의 점유자하고 이사비하고 이사기간을 드릴 테니까 명도하자. 최악의 경우에는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서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해야만 한다.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또는 낙찰가 이런 부분들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는 얼마에 살 것인가 고민스럽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국토부 실거래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실거래가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라 하더라도 층에 따라서 또 향에 따라서 또 안에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가령 강남의 어떤 아파트는 한강뷰 아주 잘 보이는 곳과 한강뷰가 안 보이는 곳의 가격 차이가 이를테면
10억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세를 파악할 때는 실거래가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해당 아파트 단지 근처에 중개사무소 한 3군데 정도를 들러서 최근에 시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 또는 횡보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매물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RR 중요합니다. 로얄동의 로얄호수가 어디냐,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RR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경매로 이제 입찰할 때는 어떻습니까? 실거래가를 감안해서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제 기존의 낙찰 사례, 낙찰 통계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경매에 나온 감정가는 지금의 가격이 아닙니다. 감정 시점의 감정 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일반 매매를 하든 낙찰을 받든 시세 파악은 국토부 실거래가와 근처 중개사무소 한 3군데를 들러서 확인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매매 전 또는 낙찰 전 대출도 꼭 알아봐야 된다. 주거래은행 또는 대출 모집인,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또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을 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한번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 실천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임장,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현장 분석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항상 현장 갈 때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보자. 최근에 이제 저에게 문의 전화가 가장 많이 왔던 곳 중에 하나는 세종, 송도, 다산, 이런 곳들이 또 최근에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부동산 재테크는 필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항상 열정과 집요함이 넘치는 우리 경매 탈탈탈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